자, 이번에는요, 경제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면 기사 소개할 때 잠시 나왔는데요. 보겠습니다. 아세안, 한중일, 세계 최대 경제 블록. 그러나 인도는 빠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소개돼서 이름이 깁니다.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뭐 줄여서 RCEP이라고 뭐 부르기도 하고요. RCEP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대 규모가 된 거죠, 이번에. 15개 국가가 협정문 타결했다. 발효 때는 우리나라한테 어떤 영향이 있냐면요. GDP 1%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성장률 높고 젊은 인구 많은 아세안 시장 접근성이 커지다. 왜냐하면 이런 뭐 관세라든가 이런 게 다 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수출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참여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개 챕터의 모든 협정문을 타결하고 대부분의 시장 개방 협상도 마무리하였음을 선언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의 절반을 차지하는 RCEP 국가들을 대상으로 교육 환경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우리의 수출 활력을 회복하고 수출 기반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윤기호 의원님, 뭐 아무튼 세계 최대의 사실상 자유무역 지대가 생긴 것이다. 그런데 이 RCEP 중국이 주도를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자세히 보시면 지도에 보시면 나오죠. 예. 지역적인 위치 때문입니다. 예. 리지널이라고 하는 예. 이유는 동아시아 지역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아세안 국가 10개, 그다음에 한중일, 예. 그리고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굉장한 경제 규모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후진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교역량으로는 30% 정도 차지하고요. 전 세계 여기 나옵니다. 전 세계 GDP로도 예. 거의 30% 예. 육박합니다. 방금 이 앵커가 잠깐 얘기했던 미국이 주도를 했다가 미국은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에 쏙 빠져버린 예. TPP라는 그거는 북미국 그러니까 예. 아시아 태평양 국가 한태평양이죠. 위주로 예, 태평양 10개 국가들입니다. 나라가 했고요. 11개 나라가 최종 서명을 했는데 미국은 예. 빠진 대신에 그건 또 일본이 주도를 한 걸로 예. 되어 있습니다. TPP든 RCEP이든 예. 이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FTA, 그러니까 예. Free Trade Agreement라는 자유무역 협정보다는 조금은 단계가 낮습니다. 예. 그래서 파트너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TPP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주도했던 예. TPP는요. 2018년 12월 말에 체결이 됐는데 예. 지금 RCEP은 예. 체결은 내년이 목표입니다. 예.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예. 16개국 중에서 인도가 빠져서 15개국만인데 인도는 예. 중국, 그다음에 일본, 뭐 우리나라도 포함해서요. 교역 대상 국가와의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유무역 협정과 같은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게 체결이 되면 예. 더 많은 무역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인도는 정치적으로 내부에 조금 더 설득이 필요하다 이거죠. 일단 뭐 예외를 좀 더 요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RCEP이 의미를 갖는 거는 예. 처음에 모두의 말씀 앵커가 얘기하셨듯이 예. 메가 FTA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EU는 이미 단일 경제 체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관세가 없죠. 어. 미국과 북미 나라들, 예. 그러니까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국가도 나프타라는 이름으로 이미 FTA로 묶여 있습니다. 거기에 아시아권,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권 이렇게 이제 블록화되는데 예. 갈수록 세계는 무역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예. 없죠. 그리고 그 무역 속에서 서로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예.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없애자는 건데 어. 나라마다 유불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세가 메가 FTA이기 때문에 예. 우리도 사실은 각각의 이 메가 FTA에 빠질 수 없는 그리고 통계를 보면 예. 한국이 사실은 FTA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입니다. 아주 소규모 나라들 또는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작은 나라들 중에 예. FTA를 우리보다 많이 맺은 나라가 한둘 있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고 수출이 우리 살 길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아직은 FTA의 적극적인 나라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아까 중국이 주도했고요. 주로 아시아 그리고 호주까지 포함해서 이런 동아시아 쪽 국가들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이 참여한 거라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약간 신경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미국 정부 당국에서 어제 이 소식이 전해지자 뭐 FTA도 아닌데 뭐 이런 약간 뭔가 좀 낮게 보는 그런 반응이 있었다고 또 합니다. 아무튼 전 세계 이 경제와 무역과 관해서 서로 약간 신경전도 벌어지는데 특히 미국과 중국이
극한 대립을 보는 상에서 이게 타결됐다. 뭐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대법원장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그리고 공관 기사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원에 적발된 대법원. 이 감사원에 적발되면 이게 안 좋은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공관 공사 때 4억을 전용했다. 전용이니까 원래 그 번지수가 아닌 돈을 끌어다가 다른 데 썼다는 거예요. 보시죠. 국회가 공사비 예산을 5억을 깠자 재판 공정성 예산 등을 끌어다가 공간 리모델링에 썼다고 합니다. 원래 법원행정처가 한 15억에서 16억 정도 뭐 이렇게 좀 책정을 했는데 국회와 기획재정부에서 이거 너무 많다 액수. 그래서 10억만 해라. 그래서 부졌습니다. 그러자 돈이 부족해지니까 리모델링 공사에 다른 데 항목을 끌어다 썼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요. 감사원은 이런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법원 행정처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재용 전 의원. 네. 리모델링 공사를 굳이 그러니까 원래대로 한 15억 쓴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 국회에서 예산 때 깎이니까 다른 데 항목을 끌어다 쓴 거예요. 그럼 다른 데 예산 쓸 때 못 쓴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래도 됩니까, 이거?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확대 해석을 해서 죄송하지만은, 예. 이 공정을 부르짖는 이 정부가 예. 공정하지 못했다는 부분 우리가 조국 사태를 보면서 보았고, 예. 아까 초반에 나왔던 기사에서 우리가 그 유재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예. 그 부분도 굉장히 불법적이고 권력형 비리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것도 우연의 일치인지 여기서 갖다가 쓴 돈이 불법적으로 갖다가 쓴 한 3억 정도 되는 예. 돈이 어디서 갖다 썼느냐. 예. 재판의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실심 충실화라는 예산에서 갖다 끌어 쓴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예산에 써야 될 돈이 빠졌으니까 사실심 충실화가 차질을 빚는다. 이렇게 해석되면 무리일까요, 그러면은? 아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돈이 더 쓰여가지고 공정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재판의 모든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 만들었는데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려면 누가 그것의 혜택을 받겠습니까? 일반 국민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그 예산을 갖다 썼다는 것 자체가 예. 물론 그 세부 내용을 들어가면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예. 제목 자체에서만 보더라도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라고밖에 볼 수 없죠. 물론 공간이 오래되고 낡았을 경우 수리도 하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억 정도거든요. 근데 그거를 10억만 하라고 했는데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다른 데서 이렇게 끌어다 쓴 겁니다. 좀 줄여서 아껴서 좀 덜 이랬으면 안 됐을까요?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또 한 가지는요. 이런 감사 결과 보고하면서 그냥 주의 조치를 했어요. 그럼 뭐 주의는 앞으로는 조심하십시오. 이런 정도로 끝나는 거잖아요. 뭐 별다른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이재용 의원님께서 스스로 확대 해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사법부인 법원에서 공관 대법원장의 공관 사용과 관련돼서 그 비용을 잘못 쓴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그 기사와 아무 관계없는 조국 전 장관이나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그러니까 이재용 전 의원이 너무 확대 해석했다고 보시는 전혀 거네요. 지금. 인과관계가 전혀 없어서 참 약간 헛웃음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거를 변론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이게 뭐 행정부 일도 아니고 사법부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국민들의 지탄을 좀 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순하게 재판을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을 전용해서 그 시설 비용에 썼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생산적인 일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좀 주목하는 게 저는 국가 시스템이 정말 잘 돌아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정확하게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권 분립 차원에서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은 잘 체크를 하고 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강한 징계 처분이라든지 이런 주문들을 통해서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좀 불법적인 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없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인데 다른 데서 이미 다 써버렸으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 없나 보다. 그래서 뭐 주의 조치 했는데 글쎄 뭐 감사원 입장에서는 그거 말고는 딱히 내릴 조치가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뭔가 조금 이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분명 들기는 합니다. 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초미세먼지 WHO 기준의 400배 가스실로 변한 인도 뉴델리. 여기 보시면 초미세먼지 빨간색이 또 짙은 건데요. 인도 보십시오. 중국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색깔이 이렇게 나타났나
그리고 인도의 경우는요. 기준의 400배랍니다. 그러니 이렇게 마스크 쓰고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답니다. 미세먼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엔 김유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입니다.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태그는 수작업입니다. 온통 알록달록한 멕시코의 이 거리, 모자이크도 아니고 이불도 아닌 이건 다 뭘까요? 바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대 뜨개질 직물입니다. 털실로 만든 육각형 직물을 이어붙여서 거대한 차양막처럼 설치한 건데요. 그 면적이 무려 2,832제곱미터로 사거리를 빈틈없이 메울 정도입니다. 더 놀라운 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수작업으로 완성됐다는 건데 솜씨 좋은 분들은 이 동네에 다 모였나 보네요. 두 번째 이슈태그는 간송 전형필입니다. 서울 성북동 간송미술관 건물인 보화각이 문화재로 지정됩니다. 간송 전형필 선생은 사재를 들여 우리 문화재를 사들이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 1938년 이 보화각을 지었습니다. 이에 문화재 독립운동가라는 수식어도 붙었는데요.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마지막 이슈태그는 여자 연예인입니다. 앞으로 소주병에서 연예인 사진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OECD 회원국 중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는 건 한국이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절주 정책의 하나로 주류 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음주를 미화하는 듯한 표현도 금지되는데요. 술이 담배 못지않게 폐해가 심각한데 대처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얼마나 효과를 거둘진 지켜봐야겠네요.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아침엔 매일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